굳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선적인 추세 개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사실 추세라는 것은, 시세라는 것은 이 곡선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곡선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세를 우리가 교도적인 방법대로, 추세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냐, 혹은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시장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봐온 눈대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세 왜곡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해보시죠. 그러면 직선 추세선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알겠고요. 곡선 추세선은 개인 차이가 있겠는데요. 저는 청산하는 시점이 그 곡선과 직선의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제가 시세를 곡선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은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준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각적 잣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객관적 잣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예를 들면 직선의 잣대라면 시세가 이탈하는 것이 보이고, 하지만 이런 곡선적 개념에서라는 것은, 감각적인 개념적인 시세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 않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난번에 첫 시간에 질문하셨던 요지, 추세가 잡혔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예. 추세가 잡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 뭔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는 계속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현재 추세 내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요지셨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이제 개념화를 한번 해봅시다. 개념화를. 그러면은 현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세를 저는 직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시세를 곡선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시세를 곡선으로 봐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으로 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평의 개념으로 시세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평의 개념으로 시세를 바라보라는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세에 우리가 진태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의 개념으로 시세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시세가 보여주는 그 자체의 모습보다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시세의 높낮이를 충분히 완화시켜서 지표값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시세를 인식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세라는 개념으로 놓고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가 추세를 그럼 개념화를 해봅시다. 이 추세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보조지표가 얼른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로 ADX, 그죠? ADX 기초가 되는 DMI와 같은 이러한 지표들이 추세하면 얼른 떠오르는 지표죠, 사실은. 그러면 ADX와 DMI다 그러면, ADX라는 것은 DMI의 값을 이동평균한 것이 ADX지요. 그러니까 ADX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DMI라는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막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DMI를 입형한 것이 ADX인데, 그럼 DMI가 뭐냐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가 교과서적인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적인 개념은 DMI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보여주는 차이값, 이것이 맞죠. 플러스 D라는 것은 뭐죠? TRN분의 DM, 마이너스 D는 TRN분의 마이너스 DM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식을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TRN분의 DM과 TRN분의 마이너스 DM,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DM 값을 구성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플러스 DM은, 그럼 다시 이제 플러스 DM,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 D가 아닌 플러스 DM은 금일의 고가에서 전일의 고가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금일 오른 만큼 지난 고가를 빼면 그 차이값, 이것이 바로 얼마가 되든 그 절대값이 플러스 DM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DM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게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전일의 저가에서 금일의 저가를 빼면 절대값,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절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치, 절대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해서 그 나오는 값. 이것이 마이너스 DM이에요. 이 마이너스 DM인데, 그 중간에 분모가 되는 TR 값은 뭐냐면, 아까 앞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트루 레인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플러스 DM의 값이나, 혹은 마이너스 DM의 값이나, 혹은 전일의 종가에서, 여기서 이제 CL 값이라는 거 있어요. CL은,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서 CL 값이라는 건 전일 종가에서, 금일 참 종가에서 전일 종가를 뺀 겁니다. 시세라는 놈이 위로 이렇게 솟았던, 밑으로 솟았던, 이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던 간에 그날 제일 크게 움직였던 레인지 값을 진짜 시장이 움직였던 레인지다. 이 바탕이다. 자, 이 상태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DM이 대충 한 40 정도 되고 마이너스 DM이 대충 한 30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러면은 DMI는 값은 이제 어떤 형태의 값을 취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조지표상에서 마이너스 DM은 푸른색으로 나타나죠. 이 플러스 DM은 빨간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MI 차트를 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움직이고 또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교차하는 뭐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겠죠. 그렇게 보여주면 현재 이 플러스 DM 이 값은 뭐냐면 제로에서 100%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100까지. 왜냐하면 이 플러스 DM이 위치가 만약에 한 70 정도 되고 마이너스 DM의 위치가 한 10 정도 되면 실제로 시세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이 레인지를 벗어난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한 20만큼은 비추세예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위치도 아니고 내렸다는 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폭도 가지지 않고 내리는 폭도 가지지 않았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냥 옆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플러스 DM의 값이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로 치고 나가려는 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DM 값이 밑으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의 액션이 그만큼 10%밖에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역전되었을 경우에 시세가 마이너스 DM이 위로 오고 플러스 DM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것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쪽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파란색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전체 변동폭 등승마당 중에 하방향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저가를 갱신해서 내려가려는 힘이 이게 한 80 정도 되면 70, 60, 50, 40, 10 이렇게 된다면 저가를 치고 내려가는 힘의 비중이 이만큼 되고 고가를 그래도 한번 더 경신해보려는 힘이 요만큼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가를 치고 나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 현재 종가가 어떠하든. 그러면 우리가 DMI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상식선에서도 이 플러스 D의 값에 주목을 하면 플러스 D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이 플러스 D의 값에 주목을 하면 이 시장이 위쪽으로 치고 내려가는 힘이 약해졌다 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 DM은 왜 들어있겠냐 이거죠. 이것만 봐도 그냥 상승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 하락 추세 밑으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시세를 구성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추세를 지가 가지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세라는 것은 분명히 높낮이가 있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있고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 시세의 질이 무엇이냐가 바로 우리가 추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DX라는 지표로도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DX라는 지표. 이 선물 투자자들은 ADX하고 DMI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선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선물의 포지션 트레이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기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포지션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결정적 매수의 급소를 제공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포지션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현재의 추세의 방향이 유지된다는 관점 하에서 내가 포지션을 쌓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의 힘을
하나의 수치를 화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ADX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겠지요.